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용기입니다. 이제 작별의 해설 강의,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는 시험을 2023년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능 다음날 아침에 딴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점수를 아직은 업로드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충은 알 수 있죠. 대충의 오답률은요. 야, 15문제 어마어마하게 틀렸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11번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점수 올리는 애들이 보통 이제 잘 본 애들이 많이 올리죠. 그래서 좀 다른 사이트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다른 사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이트 가보면 비슷하죠. 15번, 11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40% 넘는 게 17번 하나이지만은, 야, 17번, 7번, 9번, 10번 모두 40%가 넘는 그런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꽤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이 1등급이라기보다는 뭐 48, 47에서 1등급이 둘 다 2점짜리군요. 그러니까 2점짜리니까 48점에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거죠.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진짜 많이 틀렸네요. 와, 야, 모두 10%대, 딴 사이트 18%대. 보면은 이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라고 하는 말에서 학생들이 이제 쉽게 영락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영락제는 세조가 아니라 성조영락제예요. 성조영락제. 개념교재 보면 있습니다. 성조영락제예요. 뭔가 성조 뒤에 있어요. 그렇죠? 세조가 뭔가 다르죠. 예, 성조영락제라는 거 알면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도읍으로, 베이징이라고 하는 네이밍 자체를 내가 지금 이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이따가 얘기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또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딱 느낌은 왜 많이 틀렸는지 알겠죠. 딱 보고 사절단, 개항 이후에 사절단, 이왁구라 사절단이네 이러고 이제 더 이상 안 본 거죠. 예, 그렇게 문제 안 보면 안 됩니다. 힌트를 더 봐야죠. 어떤 게 힌트냐면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요게죠.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이라는 단어가 에도 마부 때 있었던 미일수호 통상조약 그로부터 2년 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은 에도 마부에서 이 구미에 보낸,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득보 사절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정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17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이고 41년이잖아요. 5년 동안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세보면은 36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태평양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41년 12월에 있었어요. 41년 12월에 있었고, 50여일 전이니까 사실은 이게 연도로 치면 1942년이 됩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해서 5년 동안이니까 1937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지 안 해도 돼요. 1941년 12월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이 1941년으로 계산해서 1936년부터 1941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간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입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허무드 문화라고 하는 말에서 허무드 토기, 돼지 그림 토기를 찾는 거죠. 양사우죠. 다음에 홍산, 앞뒤가 뚫린 토기, 기양무늬 토기이고요. 이게 정답이죠. 허무드 문화. 다음에 조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정답은 3번. 두 번째,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요게 포인트죠. 이 나라의 장건이 다녀온 후라고 하는 말에서 한이구나. 한무제 때의 장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국제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한이죠. 한고조. 삼성 육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수당, 발해 등이 있고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였다라는 것은 북위에 대한 이야기죠. 취안저우 등지에 시박사를 두었다라는 것은 시박사 나오면 이제 당송원이고 특히 이제 송원 시기 때 확대 설치가 되었죠.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어 다스렸다 흉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황제가 다시 출병해서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연운 지역을 빼앗겼다는 거죠. 연운 심족주가 원래 자기 거였는데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황족인 야율 대석, 요게 포인트죠. 황제의 야율이라고 하는 말에서 만약에 이제 황족이 완한 대석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금나라 이야기지만 야율이 나왔으니 야율 무기가 세웠던 이거 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나라가 누구한테 빼앗기겠어요? 동쪽에서 흥기한 요 나라 동쪽은 어디냐면 그죠? 만주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한테 빼앗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고려한테 빼앗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때 이 나라는 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금나라한테 대부분의 영역을 빼앗기고 결국 요는 멸망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나라 금을 찾는 거예요. 금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발해를 멸망시켰다. 이거는 이제 거란국이죠.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고려죠. 맹한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금이죠. 5대 19개 분열을 수습하였다. 북송. 탕쿠투족의 이원호가 건국하였다. 서하. 정답은 3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득업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대성이 문서를 보냅니다. 야, 되게 강조했는데 하네요. 예, 중대성, 대성. 예, 그죠. 한국 사람이라면 대성학원에 가야 된다. 발해죠, 발해. 중대성 나오면 발해요. 그 다음에 귀국은 이 나라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못해서 뭐 막 쭉 읽으면 이것도 포인트죠. 절도사의 반란으로 이 나라의 수도 장안이 혼란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말에서 니은의 이 나라는 쉽게 이거 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국은 중대성이라는 단어에서 발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이 이제 귀국이죠. 귀국인데 여기 밑에 포인트죠. 이 귀국에서 민부성 관원을 귀국의 이제 관원이에요. 귀국의 관원 읽어보면은요. 민부성 관원을 데려오도록 하고 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때의 귀국은 민부성이라는 용어에서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기억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고구려죠. 문제도 좋죠.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은 이번 동아시아 문제는 몇 년 사이에서 볼 때 좀 수준이 좀 꽤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좋았어요. 세계사가 좀 굉장히 쉬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기억과 니은은 백강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당연합군이 일본 수군을 괴멸시킨 거죠. 당수군이 괴멸시켰고 이제 신라는 이제 응원이죠. 니은과 디귿의 문성공주를 보냈다. 니은은 디귿에, 당은 토본에 이렇게 되죠. 디귿은 기억에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였다. 신라 장보고가 당에 이렇게 되죠. 디귿은 니은의 영향을 받아 상경성을 세웠다. 발해가 당의 영향을 받아죠. 정답은 맞는 거 찾아보면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양지, 왕수인 이런 용어들이 포인트죠. 그리고 주자의 경물 취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왕수인의 양명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명학 찾기입니다. 1번 윤회와 해탈, 불교죠. 명대 관학으로 채택되었다. 성리학이죠. 다요 율령 제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당의 율령 제도고요. 마음이 곧 원리, 심정리 양명학이죠.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성리학이죠. 정답은 4번. 자, 6번 가 맞부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맞부시기 때 난학 끝났죠. 예, 에도 맞부입니다. 쉽네요. 자, 에도 맞부 찾는 거예요. 에도 맞부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동아시아 문화, 에도 맞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니까 맞죠. 독서 선풍가는 그죠 8세기 신라죠. 안 되고요. 홍루몽, 청대, 그다음에 경국, 청, 우기호의 에도 맞부. 정답은 2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포르투갈은 중국으로부터 여기에 거주권을 인정받아. 끝났죠. 마카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카오를 지금 쭉쭉 팔려고 하는 바타비아라는 단어에서 네덜란드 세력이 지금 마카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뺏지는 못하죠. 마카오는요. 자, 그래서 마카오를 찾는 거예요. 우선 기억은 큐슈의 맨 서쪽에 있으니까 나가사키죠.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 이 동네 중요한 동네가 많죠. 뭐도 있냐면 뭐도 있습니까? 항저우도 있고 왜 항저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수저우, 예, 항저우도 있고 수저우도 있고 닝보도 있고 많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제 상하이고요. 다음에 디귿은 이제 타이완 앞바다의 푸젠성이에요. 푸젠성의 유명한 동네는 푸젠성의 성도 푸저우죠. 다음에 디귿은 타이완의 북쪽에 있으니까 타이베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쏙 들어가는데 이제 광저우가 있는 거죠. 광저우 왼쪽에 마카오, 오른쪽에 홍콩. 그리고 홍콩과 광저우 사이에 선전이 있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8번 가왕조식의 동아시아 성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나라의 선대 왕제가 화복을 평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라를 정벌하려 하였대요. 제나라는 두 번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의 춘추 5패이자 전국 7웅이 제나라가 있고요. 또 남조가 있죠. 송제, 양진의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아니면 남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옛 왕조의 수도에 이르러 수도 이전을 공포하고 라고 하는 말에서 만약에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라고 한다면 진시황제 이야기인데, 진시황제는 천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수도가 그냥 세냥 함양궁이죠. 자, 그러니까 수도 이전을 공포하고 나 이제 어쩌고저쩌고 남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북이 효문제의 평성에서 러양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북이죠. 가는 북이고 이 제나라는 남조의 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자금성이 건설되었다. 명영락제죠. 북제와 북주가 대립하였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5세기 때 일이고 이건 6세기 후반 때 일이죠. 카마쿠라 마부가 수립되었다. 12세기 후반 금과 남송시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거란이 북명간제와 남명간제를 시행하였다. 10에서 12세기 때 거란국이 있었죠.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채뽕 관계를 맺었다가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일본에서 태양력이 도입되어서 어쩌고. 그래서 태양력이 이제 언제부터 시제가 되냐면 1873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이지 소대지 사이 폐진 기억하시고, 메이지 유신,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 소학교, 의무교육, 태양력 실시, 지조개정, 쌈인평등, 이왁 플러스 혈단, 폐번치연, 징병제가 다 1810년대 전반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후반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은 이제 도쿄대학, 강화도 조약, 도쿄대학, 육교합병 같은 것이 이제 줄줄이 있는 거죠.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관리는 대한제국이 이제 189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1899년에 본격화되었고요. 도쿄대학은 틀렸죠. 1877년이죠. 후반부. 70년대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광저우에서 교역하는 영국 상인은 굉장히 텀이 깁니다. 이거는 17세기 후반 강희제의 해금 완화 때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금 완화로 인해서 광저우를 비롯한 4개 항구에서 교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행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공행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4번 태평천고 운동을 진압하는 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860년대죠. 1860년대 모습이고요. 마포 타도 운동에 참여하는 무사는 이미 마포는 타도했죠. 메이지 유신 지금 이후의 일이니까요. 이거는요. 자,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10번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사람이 보낸 적에 의해 수도 이만이 함락되었다. 이게 포인트네요. 수도 이만이 함락되었다는 말에서 남송의 멸망.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쿠빌라이 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족의 왕조를 이 사람이 공격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원 다음이 한족의 왕조 명이죠. 명을 세운 사람이 누구이냐면 주원장이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과 주원장 이야기입니다. 금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쿠빌라이 칸이 아니라 오코타이 칸, 우구데이 칸에 대한 이야기죠.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쿠빌라이 칸.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것은 1004년 거란국과 관련되어 있고요.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정묘호란, 후금의 홍타이지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은 주원장, 홍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영락제에 대한, 성조 영락제에 대한 이야기이죠. 정답은 2번. 11번 많이 틀렸던 문제죠. 다음 사절단의 파견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개항 이후 파견한 사절단인데 이와쿠라 사절단 사진이랑 틀려요. 일단은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와쿠라만 상투 틀고 있고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애들은 다 양복을 입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뭔가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애들이네 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요. 더 읽어보면은 이게 포인트죠.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조약이에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죠. 1858년에 이때 이제 개항된 항구가 니가타, 가나가와, 실제로는 이제 요코하마가 개항되죠. 나가사키 효고가 그죠. 나가사키 효고.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이니까 이제 미일 수호 통상조약 185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라는 거예요? 186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50년대 순서 기억하는 거야. 상제폐하,
에덴 동산, 베이징 양꼬치니까 밀소 통상조약 뒤에 있어야 되는 바로 뒤에 있어야 되는 단어는 베이징 조약이니까 베이징 조약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물론 뭐 연도 외우면 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니까요. 자, 1번 급진기아파의 주도로 갑진정변이 일어났다. 1884년이죠. 신보호는 70년대 전반기죠.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76년이고요. 제국헌법 89년이죠. 1889년이고 요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최근 산둥에서 일어난 봉기로 인해서 러시아 제국의 조차지인 리순에 있는 군인 4,000명을 이쪽으로 파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러시아 제국이 리순과 다롄을 조차하게 된 것은 189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게 변법자가 운동 같은 거죠. 또 같은 해 이제 독일이 산동반도 칭따오를 조차했고 그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 게 역시 변법자가 운동 그리고 또 의하다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하다 운동을 찾는 거예요. 동학농민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동학농민 운동은 1894년의 사건이죠. 홍수전이 조직한 상제가 주도한 것은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된 것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죠. 청나라가 패배했고요. 청을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의하당 운동의 부청멸양이죠. 일본이 만주 남부의 철도 부서권을 갖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3번. 다음에 나타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천자의 병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그대의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것을 가령 여긴다라는 것이고, 지금 평양에서 이기고 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대 나라는 이제 어디구나, 우리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 오죠? 예, 이건 조선이고 외침, 일본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천자의 병사는 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반백제는 뭐랄까,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통칭하는, 뭐라 그럴까, 그냥, 상투어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으로 집어넣은 거죠. 마치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멸망 뭐 그런 거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찾는 거예요. 1번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하였다라고 하는 것, 16세기 타타르 알탕칸이고요. 2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것은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죠. 요게 이제 함정이었죠. 아마 틀려놨을 때는 요거로 체킹해서 틀렸을 것 같고요. 강홍립이 사루 전투, 물론 이제 고구려 멸망할 때 이제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평양도 이제 함정으로 딱 좋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황주를 되찾고 뭐 한경도에 그러니까 다른 용어들에서 나당 연합군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외침도 포인트죠. 외침은 포인트는 아닌가? 그다음에 강홍립이 사루 전투에서 투항하였다라는 것은 후군과 조명연합군의 충돌이고요.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할양을 요구했다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가시대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 자료는 건립 중이던 도다이사의 영역, 그리고 이 시대의 수도 해족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8세기 나라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세기 나라 시대였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견당사를 접근하는 황제 볼 수 있죠? 7, 8, 9세기까지 가고 9세기 말에 없어지는 거죠. 사서 집주를 저술하는 유학자는 12세기 후반 남성의 주자. 백운동 서원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조선에서요. 윙강대부를 조성한다 5세기 때 조성하게 되죠. 쇼토코 태자는 7세기 초, 6세기 말 7세기 초 당시 중국은 수나라였을 때 활동했던 인물이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밑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베이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영락제 때 만들어진 거죠. 그때 네이밍된 용어니까 이 단어는 일단 명나라일 수도 있고요. 명나라일 수도 있고 청일 수도 있는 거죠. 명과 청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좁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세계사 하는 학생들한테는 성주 영락제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했는데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여간 이야기는 했어요. 성조 영락제 개념 때.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간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겼다 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이거 명 아니면 청이다 라고 하는 거로 일단 압축을 시키면 이 문제는 거의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만 떠오르고 청을 안 떠오르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듯이 영락제는 세조 영락제가 아니라 성조 영락제입니다. 청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성조가 2명 있어요. 성조 영락제가 있고 강조하지 않은 성조 강희제가 있습니다. 자, 베이징 천도가 2명인 거예요. 영락제가 있는 거고 바로 이제 그 오삼계와 함께 베이징으로 입성을 했던 순치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치제가 있는 거죠. 일단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다른 힌트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보여요. 이게 명과 청 2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힌트가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각 기별로 8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포인트죠. 한군. 이게 명나라였으면 명나라가 한족 왕조인데 한군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 힌트에서 이제 명청 중에서 뭐다? 청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명만이 아니라 청도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답이 보이는, 다른 용어가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 쉽죠. 그 다음은요, 거란을 멸망시켰다 라는 것은 금이고요. 흠정헌법 대강 청, 정화, 요게 이제 명영락제, 아마 이거로 많이 체킹해서 틀렸을 거고요. 대월의 쩌능다오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라는 것은 쿠빌라이 칸과 관련된 이야기죠.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조선 세종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2번.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원명원에서 치욕을 겪었다 라고 하는 말에서 2차 아편 전쟁이죠.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있었던 게 양무운동이고요. 양무운동의 상징이 또 이런 것들이죠. 특히 금릉기기국이 유명합니다. 특히 금릉기기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천고 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난징을 되찾고 만들어서 더욱더 유명하죠. 1번 군벌타도를 제창하였다. 장제스와 관련된 국민혁명이죠. 한인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양무운동이죠.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신의 혁명이고요. 홍콩이 할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차 아편전쟁과 난징 조약이죠. 삼국 간섭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간파천 같은 게 있죠. 자, 정답은 2번. 자, 17번 문제. 밑줄 친 5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자, 우선 이 5년 동안을 보여주는 용어가 요거죠. 특히 50여일 전에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어 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이니까 이제 빼면 되죠. 예, 그래서 몇 년이냐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대충 아마 1942년 뭐 한 1월이나 2월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2년부터 5년 동안이면 37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안 풀고 이걸 41년으로 알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1936년부터 1941로 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문제냐면 중일전쟁 발발부터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일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 그죠? 중일전쟁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군사동맹, 이 바로 태평양 전쟁 전에 또 있었던 사건이고요. 조선의용대학 뭐 워낙 유명하죠. 중일전쟁 발발 1년 뒤에 우한에서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군대이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아까 이것도 많이 틀렸었고요. 다음 18번째 문제. 다음 연설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년 전 서구한 마오쩌둥의 사상 위에 농업, 국방, 과학, 4개 현대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1978년 덩샤핑의 4개 현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년 이후 걸 찾는 거예요. 현대사는 그냥 약자 필요 없어요. 그냥 연도 외우는 게 최고입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국에 실시했다. 1962년이죠. 하병법 1984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게 95년이고요. 중국이 가입한 건 2001년이죠.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1993년이고요.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6년부터이죠.
자, 그래서 아닌 거 찾기여서 정답은 1번.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쭉 보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항복 문서에 이제 사인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GHQ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를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강화 조약이고, 이제 이게 바로 되는 게 이제 다음에죠. 다음에 이제 GHQ가 1952년에 없어지게 됩니다. 195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래서 1945년부터 1951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 자, 통킹만 사건이 발발했다. 1964년. 닉슨 독트린 1969년. 에치슨9 1950년 6.25 전쟁 전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타이완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였다. 1952년이죠.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되었다. 1960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 3번이 되죠. 20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어떤 운동이에요? 이 어떤 운동이고, 이 운동 때 인민공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죠. 결국 무슨 운동이에요? 그죠?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 뒤에 류샤오치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밝히게 되고, 그를 축출하게 되는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자, 텐메이 대기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18세기 후반 에도 마푸 때 있었던 일이고요. 6월 민주항쟁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두환 정부의 이제 직선제 거부죠. 직선제 개헌 거부라 할 수가 있고요. 우창 신군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철도 국유화 조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창 봉기 신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문화 대혁명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요거 다음에 요거죠. 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아까 위에 문제에서 봤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일에 체결되었던 게 바로 미일 안보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끝.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어허!